소현세자. 그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묘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는 왕이 되지도 못했고 화려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짧은 생애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쩌면 조선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는 소현세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현세자는 광해군 4년 능양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족이긴 했지만 왕통과는 거리가 먼 관계였기에 어린 시절에는 그냥 평범한 사대부 집안의 자제처럼 자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가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 능양군이 반정에 성공하면서 소현세자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원자가 된 지 2년 만인 인조 3년 소현세자는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됩니다. 그 같은 해에 세자빈 간택이 추진되었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종 후보가 남인 측 인사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 세력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죠. 결국 세자빈 간택은 무산되고 맙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후보의 집안이 이괄의 난에 연루됐다는 것이었지만 예선과 본선을 다 치러놓고 우승자가 결정되고 나서야 무산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은 처리였습니다. 세자에 책봉된 지 2년이 지난 인조 5년 북쪽에서 후금이 군사를 몰고 내려옵니다. 정묘호란이 터진 것입니다. 후금군이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자 인조는 분조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논의 결과 인조는 강화도로 향하고 소현세자는 분조를 이끌고 전주로 내려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자가 보인 행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당시 비가 많이 내려 길이 진창이 되자 신하들은 세자를 맞이하기 위해 길에 볏짚을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마에게 먹여야 할 것을 허투루 써서야 되겠습니까? 낭비하지 말도록 하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자는 전쟁으로 지친 백성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전쟁 중인 이때 세금을 함부로 걷지 말고 백성들이 소고기나 우유를 진공하지 않게 하세요. 고작 15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 세자의 마음을 알았는지 전쟁이 끝나고 세자가 한양으로 돌아갈 날이 되자 전주의 백성들이 거리에 가득 나와 세자를 송축하며 배웅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세자는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아침 수업 시간에 세자 교육을 담당한 스승이 물었습니다. 세자께서는 하루에 책을 몇 번 정도 읽으십니까? 세자가 대답했습니다. 배운 책을 30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30번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릇 100번은 읽어야 그 뜻을 통달할 수 있사오니 앞으로는 100번씩 읽도록 하시옵소서. 그 다음 해에도 또 다른 스승이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대답을 들으며 또 더 읽으라고 합니다.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는 하루 100회독이 기본이었던 모양입니다. 공부량이 어마어마하죠. 이처럼 치열한 교육 속에서도 소현세자는 총명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조 14년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인조와 함께 남한 산성으로 피란간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압박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조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성을 나가겠다고 자원합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터라 세자가 항복하는 것 정도로는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요구는 냉혹했습니다. 인조가 직접 성 밖으로 나와 청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며 세자와 대신의 자제들까지 모두 볼모로 잡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조선은 청나라의 모든 요구를 수용합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궤 구고두례를 행하면서 치욕적인 항복이 이루어졌고 약속대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인조 15년 4월 세자는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도착합니다. 청나라는 이곳에 심관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소현세자가 머물게 했는데 세자빈 강씨와 세자를 교육하는 관원들, 내관과 시녀들, 그리고 동생 복림대군 부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곳에서 청 황제가 조선에 보낼 명령을 받아 전달하거나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외교적 사안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대사관처럼 조선 정부를 대리하는 기관이 된 것이지요. 청나라 관료들은 조선이 말을 듣지 않거나 명나라와 내통하는 정황이 보이면 항상 소현세자를 찾아가 호통을 쳤습니다. 세자를 겁줘서 조선을 길들이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소현세자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청나라 관료가 파병을 왜 안 하냐며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호통을 치자 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뿐입니다. 또 어느 날 청나라 관료가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한 증거가 나왔다며 세자를 몰아붙이자 세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내 비록 타국의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지만 그 전에 나는 한나라의 세자요. 이 나라는 국가 간의 예의도 없소이까? 어찌 감히 한나라의 세자를 이토록 겁박하는 것이요? 죽고 사는 일이야 다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시오. 약소국의 볼모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이 당당한 태도의 청나라 관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경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처음엔 청과 조선에서 보내온 경비로 생활했으나 나중엔 청에서 나눠준 땅에 직접 농사를 짓고 다른 작물도 재배해 청나라 사람들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관 앞에는 세자와 거래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이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세자는 그렇게 모은 재물로 관사를 짓고 조선인 포로들을 속환했으며 조선과 무역을 하는 등 자급자족을 넘어 큰 이윤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엔 청나라가 명을 완전히 접수하고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자 세자도 그곳으로 따라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선교사 아담샤를 만난 세자는 서양 과학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볼모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시야를 넓히며 성장해가는 세자의 모습은 수십만 조선 포로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입지를 높이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그의 아버지 인조였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2년쯤 지났을 무렵 인조는 불길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청나라에서 누군가가 조선의 왕이 성에서 나왔을 때 차라리 아들로 바꿔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별것 아니라 했지만 인조의 머릿속에는 이미 씨앗이 뿌려진 후였습니다. 병자호란 때 항복 조건 가운데 조선의 왕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인질로 데려간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교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인조가 병에 걸려 몸져 눕자 조선 사신이 청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며 세자의 일시 귀국을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흔쾌히 허락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오히려 이 요청을 했던 신하에게 곤장을 쳐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신하들이 세자를 맞이하러 나가자고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소현세자는 3년 만에 밟는 고향 땅에서 공식 환영조차 받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습니다. 환영단은 없었지만 대신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세자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리를 백성들이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인조가 세자를 이토록 박대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후궁 조씨가 심양에서 세자 부부를 보좌하던 내관과 시녀들과 결탁해 세자가 장사로 모은 재물로 청나라 관료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조의 의심이 커지던 차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인조 반정에도 참여했고 이후 좌의정까지 오른 심기원이라는 인물이 반역을 모의하다 붙잡혔는데 조사해보니 그의 계획이 인조를 상왕으로 물러나게 하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인조는 의심을 넘어 확신을 갖고 세자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 22년 청나라는 마침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의 새 주인이 됩니다. 명나라가 멸망하자 더 이상 조선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청나라는 소현세자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인조 23년 2월 9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이제 그가 쌓아온 경험과 새로운 시각으로 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법했습니다. 서양의 과학과 문물을 직접 경험하고 청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역사적 격변을 눈앞에서 지켜본 그가 왕이 된다면 조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현세자는 갑자기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눈과 코와 입 등 얼굴의 7구멍에서 모두 새빨간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을 반쪽 덮어 놓았으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천과 얼굴의 색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나이 불과 34세였습니다. 9년간의 볼모 생활을 견뎌내고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정작 고향 땅에 돌아와서 2달도 채 안 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독사를 의심케 하는 증상과 함께 역사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죽음 앞에서 이 질문을 멈추지 못합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로 우리는 지금도 소현세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